요즘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다이어트 주사 한 달에 수십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 주사가 흉내낸 호르몬을 내 몸이 공짜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거 희망 고문이 아니고요. 그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이 실제로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장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 공장이 멈춰 있다는 거예요. 왜 멈췄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돌릴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 공장을 깨우는 다이어트가 유행입니다. 이름하여 파이버 맥싱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게 진짜인지 과장인지 솔직하게 따져보고요. 이 공장을 가장 손쉽게 돌리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0년째 다이어트 환자 진료하고 있는 살빠체 남창환 한의사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마운자로나 위고비, 이게 뭘 흉내낸 약인지 아시나요? 정답은 여러분 몸속에 있는 호르몬입니다. GLP-1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름은 어려운데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밥을 먹으면 장에서 분비되면서 뇌에 신호를 보내요. 이제 그만 드셔도 됩니다 하고요. 그리고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오래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주사는 이 호르몬을 본떠서 만든 약인데요. 외부에서 강력하게 계속 투입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원래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장 속에 생산 라인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호르몬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식욕 조절이 안 될까요? 그 공장이 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하나예요. 원료가 안 들어와서 그래요. 정리하면 마운자로는 밖에서 호르몬을 넣어주는 약이고요. 내 몸 안에 호르몬 공장을 직접 돌리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여러분이 90% 확률로 못 채우고 있는 영양소가 있는데 아시나요? 그게 바로 식이섬유예요. 미국 식이지침 통계를 보면요, 여성의 90%, 남성의 97%가 권장량 미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파이버 맥싱이 유행입니다. 파이버는 식이섬유, 맥싱은 최대로 끌어올린다는 뜻이에요. 식이섬유 섭취를 의도적으로 최대화하는 식사법입니다. 하루 식이섬유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식사가 왜 하필 지금 유행하는 걸까요? 다이어트 주사 시대가 열리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약 없이도 같은 방향의 효과를 노리는 천연의 호르몬 효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주사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평생 그렇게 맞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우리나라도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물에 잡곡 드시던 어르신 세대와 다르잖아요. 배달음식, 간편식 같은 초가공식품의 시대가 되면서 식이섬유 공급이 끊겼어요. 젊은 층에서 대장 관련 질환이 늘어나는 배경이기도 하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거의 모든 사람의 공장이 멈춰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원료 부족이에요. 그런데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이거든요. 탄수화물이면 살찌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탄수화물은 두 가지 식구로 나누어집니다. 당질과 식이섬유예요. 당질은 몸에 흡수돼서 혈당을 올리는 쪽이고요. 식이섬유는 사람의 소화 효소로는 분해가 안 됩니다. 식이섬유는 자물쇠가 걸린 탄수화물이죠. 우리 몸엔 이걸 여는 열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을 타고 지나가 버려요. 흡수가 안 되니까 칼로리도 거의 0에 가깝죠. 그런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소화도 안 되는 게 무슨 원료가 되죠?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이 못 쓰는 탄수화물, 그런데 이걸 기다리는 직원들이 장 속에 따로 있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다이어트 호르몬 공장이 있는데요. 오늘 그 가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장 속에는 수십조 마리의 장내 세균이 삽니다. 이 중에 유익균들이 공장의 직원인데요. 이 직원들의 밥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특히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잘 먹어요. 직원들이 이걸 발효시키면 단쇄 지방산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요. 이게 호르몬 공장의 가동 스위치예요. 단쇄 지방산이 장 세포를 자극하면 GLP-1 분비가 늘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GLP-1 호르몬이 마운자로 주사의 원료라고요. 이 호르몬이 생기면 뇌에 그만 먹어도 됩니다 신호가 가는 거예요. 여기 보너스가 두 개 더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만나면 도토리묵처럼 걸쭉해져요. 이 묵 같은 덩어리가 끈적끈적하게 들어있으면 당 흡수 속도를 늦춰줘요.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인슐린도 덜 출렁거리겠죠.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거죠. 인슐린이 줄어들면 인슐린이 보내는 지방을 쌓으라는 신호 자체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식이섬유는 위에서 부피를 차지하죠. 자리를 먼저 잡으니까 다른 음식이 덜 들어옵니다. 식욕 억제, 혈당 방어, 포만감, 다이어트의 3마리 토끼를 이 식이섬유 원료 하나가 건드리는 겁니다. 식이섬유를 먹으면 마운자로 주사 효과가 날까요? 한의사로서 솔직하게 답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과장입니다. 주사는 호르몬을 외부에서 대량으로 계속 투입해요. 장 속 공장의 생산량은
그보다 훨씬 적고 부드럽습니다. 주사가 발전소라면 우리 몸의 호르몬 공장은 작은 발전기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자가 발전기에는 주사가 못 주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약은 끊는 순간 식욕이 돌아오죠. 끊으면 체중이 상당 부분 돌아온다는 보고도 있고요. 식이섬유는 밥상 습관이라 평생 가죠. 둘째로 비용과 부작용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약이 필요한 분들께는 약이 좋은 치료입니다. 다만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건 식이섬유라는 거죠. 셋째로 이 덤이 굉장히 큽니다. 2019년 란셋에 실린 대규모 분석 연구가 있어요. 관찰 연구 185개와 임상시험 58개를 모은 분석인데요.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은 그룹은 전체 사망률이 약 15% 낮았습니다. 심혈관 사망률은 약 30% 가까이 낮았고요. 당뇨 위험도 의미 있게 줄었어요. 관찰 연구 중심이라 인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임상시험들까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살 빠지는 효과에 수명까지 연장시켜주는 거죠. 이건 주사가 아직 못 보여준 영역이에요. 살빠체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최신 트렌드를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유행한다고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먼저 검증하고 우리 몸에 맞게 바꿔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슈들의 검증이 계속 필요하시다면 구독해 주세요. 하루 식이섬유 25g, 샐러드 한 입 없이 한국 밥상으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목표량부터 정할게요. 한국인 기준으로 하루 남성은 30g, 여성은 20g입니다. 다이어트와 혈당 관리가 목표라면 25g 이상을 권해드려요. 그런데 미국식 파이버 맥싱을 보면요, 치아씨드 푸딩에 콩 통조림, 생채소를 산더미처럼 먹습니다. 우리 중년만 넘어서도 위장에는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생채소를 갑자기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속이 차고 더부룩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비위가 약한 분들은 특히 그렇죠. 그래서 제 결론은 한국형입니다. 생채소가 아니라 익혀서 우리 밥상 위에 원료를 채우는 거예요. 첫째로 잡곡밥입니다. 흰밥을 잡곡으로만 바꾸기만 해도 한 공기에 4-5g이에요. 특히 보리와 귀리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장에 있는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원료죠. 둘째로 나물 반찬입니다. 나물 한 접시가 대략 2g이에요. 맵기 두세 가지면 한 끼에 8g 전후가 되죠. 데치고 무친 나물은 생채소보다 위 부담이 훨씬 적어요. 식이섬유를 채소 말고 다른 데서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셋째로 해조류예요. 미역, 다시마, 김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미역국 한 그릇, 김 몇 장이 모두 훌륭한 원료입니다. 넷째, 콩과 버섯이에요. 된장찌개에 버섯 듬뿍, 콩자반 한 젓가락. 이런 게 전부 호르몬 공장에 필요한 원료입니다. 보세요. 순수하게 우리 한국 식탁에서 25g이 채워지죠? 미국 사람들이 푸딩으로 애쓰는 걸 우리는 원래 먹던 밥상으로 하면 됩니다. 팁 하나만 더 드릴게요. 과일과 채소는 갈거나 짜지 말고 씹어 드세요. 착즙기로 짜면 식이섬유는 찌꺼기로 다 버려집니다. 즙만 마시면 사실상 설탕물에 가까워져요. 알맹이는 버리고 포장지만 마시는 셈이죠. 정리합니다. 잡곡밥, 나물, 해조류, 콩과 버섯. 이 네 가지면 한국형 파이버 맥싱 완성입니다. 식이섬유 잘못 먹으면 변비가 오히려 심해집니다. 좋다고 무작정 늘리신 분들은 꼭 들으세요. 맥싱이란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목표인 25g에 2배, 3배 욕심내면 탈나요. 원료가 공장에 과하게 들어가면 공장도 고장이 나겠죠. 복부 팽만, 가스, 설사, 심하면 복통까지 옵니다. 근데 안심하셔도 되는 게요, 잡곡밥에 나물로는 이 선을 넘기가 어려워요. 음식으로 드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칙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로 천천히 늘리세요. 지금 10g 드시던 분이 내일부터 30g 이러면 탈납니다. 일주일에 5g씩 계단 오르듯이 올리시면 돼요. 둘째로 한 끼에 몰아 드시지 말고 3끼로 나눠 드세요. 셋째로 물을 꼭 같이 드세요. 식이섬유는 물을 머금어야 제 역할을 합니다. 물 없이 양만 늘리시면 변비가 오히려 심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요. 식이섬유를 늘려도 변비가 계속된다면 참지 마시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세요. 변비 중에는 식이섬유로 해결이 안 되는 유형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인에 맞는 치료가 따로 필요하죠. 천천히 나눠서 물과 함께 이 3가지만 지키면 호르몬 공장은 탈 없이 돌아갑니다. 오늘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로 마운자로의 호르몬, 우리 장도 만듭니다. 둘째로 그 호르몬 공장의 원료가 식이섬유고요. 주사급은 아니지만 평생 가는 자가 발전기입니다. 셋째로 원료는 잡곡밥, 나물, 해조류로 충분합니다. 속 편하게 한국 밥상으로 호르몬 공장을 돌리세요. 자, 오늘 저녁부터 아니면 내일 아침부터 같이 시작해 보실 거죠? 오늘도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화이팅!